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이 안전교육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히 비행 안전뿐만 아니라 배터리와 관련된 거 그리고 관련 법령 요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드론 날릴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배터리입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는요, 배터리가 뚝 떨어지면 배터리 빵이면 배터리 부족이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추락을 의미해요. 이 추락은 또 뭘 의미해요? 사고를 의미해요. 큰일 나요. 정말 관리 잘해야 되고요. 비행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자, 일단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뉴스를 봤듯이 배터리 파손되면요 화재가 나요. 그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쓰시는 배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는 약간 은박지에 쌓인 배터리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여러 가지 배터리가 있지만 이런 느낌의 배터리들이 많아요. 그죠? 여기 이런 느낌의 배터리가 많아요. 물론 요번에 수업에 사용하는 텔로들은 요 딱딱하게 안전하게 포장된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집에서 날리는 배터리는 약간 이런 은박지처럼 되어 있고 파우치 속에 들어있는 이런 배터리가 많아요. 그런데 이 배터리 뾰족한 거에 찍히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이럴 경우엔 불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이 코딱지만한 거, 이게 손가락 한 마디, 두 마디만한 게 무슨 불이 나요? 나요. 엄청나게 큰 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충전 중에는 배터리 파손 시 화재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이거 충전할 때도 되게 중요해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충전 중에는요, 항상 드론이나 배터리 옆자리를 지키세요. 이 말이 뭐냐? 불 나요. 파이어. 수면 시간 동안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는다. 수면 시간 잘 때 이거 켜놓으면 여러분들 깨어났을 때 저 세상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잠들었는데 저 세상에서 일어난다고. 왜? 불나니까. 그리고 규격에 맞는 배터리, 이 드론에서 쓰던 배터리 저 드론에서도 써야지 안 돼요. 충전기, 그 배터리 전용 충전기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재 발생 가능성을 낮추셔야 되세요. 그리고 비행이 끝나면 항상 드론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해요. 지난 시간에 드론이 오작동할까봐 배터리 빼라고도 했는데요. 배터리도요, 계속 드론에다가 꽂아놓고 분리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안에 있는 전기가 싹 빠져나가서 배터리가 생명을 다해요. 수명을 다해요. 제 능력을 펼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잠시 알려줄게요. 자, 사진 하나씩 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배터리는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비교하라고 여기에 펜을 좀 뒀어요. 펜 크기가 이만한데 선생님이 사용하는 드론이나 비행기 중에서는 이렇게 큰 배터리, 이거 무게만 해도 500g이 넘거든요. 이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할 배터리는 일단 텔로는 요만한 배터리예요. 펜 반만한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드론들은 아마 이런 조그마한 완구형 드론용 배터리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배터리들의 특징이 이렇게 단단한 플라스틱이 감싸져 있지 않아요. 그냥 무슨 은박 같은 데 둘러싸여 있고 테이프로 한번 감싸져 있어요. 얘네들 뾰족한 거에 찍히거나 할 경우에 특히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면은 바로 불납니다. 알고 계세요? 처음에는 하얀 연기가 확 솟아올라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하는데 그 연기가 해골의 연기예요. 악마의 연기예요. 유독가스라고요. 그거 마시면 저 세상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폐에 손상을 입게 되고요. 두 번째, 그렇게 처음엔 연기가 나가다 두 번째는 불꽃이 튈 거예요. 그 불꽃들이 집안에 옮겨붙으면 여러분들은 집에 불난 사람이 되고요. 119 출동하고 재수 없으면 저 세상 가시는 거예요.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배터리를 우리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 해요. 이 리튬 폴리머 배터리는요, 이래요. 자, 보세요. 리튬 배터리라고, 리튬, 미안해요. 폴리머 또는 리튬 이온 배터리라 그래요.
배터리예요. 그런데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배터리 용량을 이거를 100%라고 쳤을 100이라고 쳤을 때 이 배터리를 여기 바닥 0까지 쓰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해가 가요? 드론이 힘이 없어서 못 날아오를 때까지 배터리를 쓰면 안 돼요. 그럼 얘네들은 리튬 폴리머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들은요 수명을 다해요. 수명 끝.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완전히 방전이 되면 100이라는 전기 용량 중에서 0까지 다 써버리면 다음에 충전을 해도 원래 용량 100만큼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능도 그만큼 안 나와요. 힘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재수없으면 배터리가 원래는 이렇게 얇았어요. 옆에서 봤을 때 전선이 커넥터가 있어서 이렇게 얇았는데 이렇게 해서 부풀어 올라요.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그 배터리에 있는 그런 부분이 안에서 화학작용으로 이렇게 해서 부풀어서 안에 가스가 찼다는 거야. 이거에 뾰족한 거 닿거나 그래서 터지면 빵 불나요. 파이어. 자 불나요. 자 가스가 새어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겁니다. 그 유독가스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그럼 선생님 이 배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배터리가 용량이 100까지 충전을 했어요. 용량 100이에요. 가득 차 있어요. 그죠? 가득 차 있는 배터리가 있는데 그럼 어디까지 써요? 배터리를요 20에서 30 정도까지 남아있는 정도까지 쓰세요. 그리고 다시 충전을 해요. 어디까지요? 보통 한 90 정도까지 다시 충전을 해요. 그래서 이만큼씩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완구형 드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그런 배터리를 쓰는 그런 드론들은요 보통 한 5분 정도 날리면 드론이 막 안 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드론 날릴 때 한 3분 정도 날리고 다시 충전하고 3분 정도 날리고 충전하는 게 가장 배터리를 오랫동안 관리하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드론 날릴 때 그런 적 있잖아요. 몇 번 안 날렸는데 드론이 고장났어요. 이런 경우 100% 여러분들 요 배터리가 잘못됐을 확률이 커요. 100%까지는 아니고 한 90%. 선생님 드론 프로펠러 하나가 부러졌어요. 그런 거 빼고 배터리를 꼈는데 드론에 전원이 안 들어와요. 드론이 잘 안 떠요. 이건 100% 배터리를 잘못 관리해서 그래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 충전 완전히 했으면 드론이 힘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전에 이미 가서 다시 충전해야 돼. 응? 드론이 내가 상승했는데 상승을 안 해. 그 정도 배터리 썼으면 배터리 좀 목숨이 간당간당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 코딩 드론 가르쳐 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드론을 날리다가 배터리 표시하는 부분에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해요.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비행을 중단하고 충전해야 돼요. 배터리를. 이건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핸드폰 배터리 오래 쓰려면요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도 리튬 폴리머, 리튬 이온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이 완전히 방전돼서 꺼질 때까지 두면 안 돼요. 그리고 완전히 100% 충전될 때까지 두고 잠들어 버리면 안 돼요. 그냥 어느 정도 충전됐으면 쓰다가 빨간색으로 배터리 부족 뜨기 전에 다시 충전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핸드폰 배터리 오래 쓰고 드론 배터리 오래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성능도 유지하면서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터리 충전할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 주는 이 전용 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충전을 해줄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이런 드론 배터리들은요 주의해야 될 게 드론을 샀을 때 이런 걸 줘요. 요런 충전기 본 적 있죠? 요런 충전기. 요런 뭐 USB에 꽂아서 쓸 수 있게끔 해서 요거 충전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요런 거 말고 그냥 바로 배터리에 꽂을 수 있게끔 생긴 게 있는데 이 선을 꼭 컴퓨터 USB에다가 연결해서 충전하세요. 왜? 이거 너무 얇아요. 만약에 이걸 핸드폰 고속 충전기에 꽂는다. 여기가 녹아서 불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러 번 겪었어요. 친구들 교육하면서 집에서 이런 것들을 충전해 올게요 하면서 다음날 학교에 오면 친구들이 이거 녹은 거 선생님 저 손에 뒤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녹은 걸 갖고 와요. 왜?
컴퓨터에다가 충전을 안 하고, 컴퓨터 USB에다가 충전을 안 하고 핸드폰 고속 충전기에다가 충전을 해서 그래요. 핸드폰 고속 충전기는요, 물 틀었을 때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것처럼 충전이 돼요. 근데 컴퓨터에는 USB는 물 쫄쫄쫄쫄쫄 흐르는 것처럼 전기가 약하게 충전이 돼요. 근데 여기 요 굵기가 얇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쫄쫄쫄쫄 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전기가 약하게 나오는 컴퓨터 USB 꽂는데 여기에다가 꽂아서 충전을 시켜야 돼요. 이 선이 굵으면 괜찮아. 그런데 보통은 드론 샀을 때 들어있는 이런 충전하는 잭들은 얇잖아요. 물 호스가 얇은데 물 콸콸콸콸 틀면 호스관 터지죠. 똑같아. 전기도 살살살살 보내줄 수 있는 곳에 꽂아서 충전해야 돼요. 아시겠죠? 절대 이거를 핸드폰 고속 충전기에 꽂아서 드론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바보 같은 일들은 저지르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관할 때 여기에 보시면 선생님이 이상한 가방 하나를 갖다 놨죠. 리포 세이프라고 써져 있어요. 아까 말했죠? 배터리가 어디에 찔리거나 그랬을 때 불날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큰 배터리들은 선생님이 그 주변에 창고로 쓰는 이렇게 농장에 창고가 있어요. 근데 그쪽에 항아리에다가 둬요. 불났을 때 항아리에다가 둬서 뭐 터지거나 뭐 불로 인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항아리를 독립된 공간에 따로 뒀어요. 불나면 안 되니까. 불가피하게 집에서 보관할 땐 요 보관하는 요 리포세이프 요 백 가방이요, 난연, 그러니까는 불이 잘 붙지 않는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 배터리가 불이 나더라도 화재로 이어지지 않게끔 막아주는 특수한 가방이거든요. 이런 데다가 보관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배터리들 아무데나 막 보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금속에 여기 있는 커넥터라 그러는데 연결하는 부분에 일반적인 뭐 쇠나 이런 것들이 여기 닿잖아요. 그래서 여기 합선이 되잖아요. 얘 불납니다. 진짜 중요해요. 보관 잘하세요. 만약에 이거 버릴 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이거 폐건전지함에다가 버려야 되고요. 그 전에 뭐 전기를 다 써야 돼. 이 안에 있는 전기를 충전한 채로 버리면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전기를 다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소금물에다가 담갔다가 버리던가 아니면 폐건전지함에다가 버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드론 교육할 때 이런 거 알려준 데가 없잖아 얘들아. 그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배터리 안전과 관련하여서 배터리 파손 안 되게끔 해야 되고 충전할 때는 항상 옆자리 지켜야 되고 잠들면 안 돼요. 과충전, 그러니까 용량이 100인데 120, 130 충전하다 보면 배터리가 터질 수 있어요. 불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지켜야 된다 그랬고, 규격에 맞는 배터리 충전기는 반드시 어디에 꽂는다? 컴퓨터 USB 꽂는 데다가 꽂아서 살살 충전되게끔 한다. 그리고 비행이 끝나면 항상 드론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여서 보관한다 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번 관련 법령 OX 퀴즈 한번 해볼까요? 자, 시야가 확보되면 야간 비행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야간 비행하면 불법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벌금 맞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 미성년자니까 그렇다고는 하지만 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외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아무 곳에서나 드론 날려도 안 돼요. 실외에서도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과 곳곳에 군사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비행기들이 이착륙을 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뉴스에 사고의 주인공이 되시면 안 되니까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실내에서는 비행허가 없이 드론을 날려도 된다. 그래요, 실내에선 날려도 되는데 실내에서 커다란 드론 날리면 사고 납니다. 사고를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높이 날리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아니요. 고도는 150m 이하로 날려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곳에서는 모두 항공 촬영이 가능하다.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엔 각종 비밀 시설들이나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아니면은 옆집 훔쳐보기 이런 거 하면 바로 범죄자가 돼서 경찰에 끌려갑니다. 큰일 납니다. 드론 비행은 항공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드론도 항공 비행 물체예요. 드론 촬영 후 영상을 인터넷 공간에 올려두는 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얼굴이나 이런 것들 찍힌 거 그대로 유튜브나 이런 데 올렸다가 소송당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그것과 관련한 손해를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사람이나 동물이 많은 곳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돈을 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12kg 이하의 취미용 드론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 그 이상의 무게가 나가는 드론은 정부에다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신고를 하고 거기에 표시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 안 하면 바로 벌금 맞고 바로 심지어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 인근 지역 경기 북부, 우리 의정부는 경기 북부죠. 그리고 기타 뭐 일산이나 파주 이런데, 그리고 공항 인근 서울의 김포공항, 인천의 인천공항, 성남의 성남 서울비행장, 군부대는 저 모두 비행 금지구역입니다. 선생님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앱스토어 가셔서 Ready to Fly라는 드론 비행 금지 관련된 구역 확인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지금 선생님이 이 앱 캡처 잡을 때 여기 일산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있는 공간 비행이 가능했어요. 왜? 이렇게 주황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옆으로 조금만 더 갔으면 비행이 금지돼 있죠. 왜? 여기 김포공항이 있어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군사지역이어서 안 돼요. 군대들이 많아요. 여기는 서울 시내였기 때문에 일체 비행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도 비행장, 서울 비행장 근처이기 때문에 비행이 금지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아예 드론 자체를 띄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론 실내에서 손바닥만한 드론을 집 안에서 날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커다란 드론을 야외에서 날린다던가 손바닥만한 드론이라도 높이 날릴 거면 기본적으로 법적인 승인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그 전에 하시면 불법이 됩니다. 이 앱 까시고서 비행 가능한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안전교육이 좀 끝나요. 여러분들 좀 지겨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내용들을 머릿속에 이해하지 않고서는 선생님은 비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배터리 관리 잘해서 안전하게 불나지 않게 있어야 여러분들 드론 날리는 게 재미난 거예요. 드론 날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치지 말아야 재미난 거예요. 그죠? 코딩 드론 날리면서 여러분들이 다치지도, 그리고 재산상 피해도 입지 않아야 배운 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했었던 이런 안전수칙들, 그리고 지켜나가야 할 것들 머릿속에 두고 드론 비행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딩 드론뿐만 아니라 집에서 완구 드론 날릴 때조차도 말이죠. 그럼 일단 안전교육은 여기까지 하고, 매 시간 비행할 때마다 간단한 안전교육은 진행이 됩니다. 알고 계시고 있길 바라고요. 일단 총괄적인 안전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